한국은 현재 세계 수출국 몇 위? 2021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1년이면 엄청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탄생합니다. 행복이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욱 좋아하며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놀라운 발명을 보여주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현재를 덜 즐기며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패턴은 단조로울 수 있고 시야는 매우 좁고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SNS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당연히 10년 그리고 20년 후에는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제일은행에 근무할 당시 구조조정으로 약 7,000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 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을 작게 시작하여 성공한 사람도 있고, 해외로 떠나서 미뤄왔던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혼돈과 위기가 크면 기회도 크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곧 닥칠 미래에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준비하고 지혜롭게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면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질 것이고, 멍청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장이 영원히 계속 유지될 거라는 안일함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미래는 디지털 4차 산업을 키우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폭풍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엄청난 혼돈 가운데 앞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이제 언택트 문화는 우리나라에 아주 빨리 자리 잡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전염병 보건에 대한 정부의 말을 아주 잘 따르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IT 강국답게 젊은이들은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빨리 디지털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처할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질서가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 속도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내가 이 질서 밖으로 밀려날 것인가, 아니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50세여도 새로운 디지털 기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밀려나게 되어 있고, 이 질서 밖에서 인사이더가 되느냐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잡은 기회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전문가들은 새롭게 판이 바뀐다고 표현을 했어요. 코닥 필름, 모토로라 같은 아날로그 강자들이 순식간에 몰락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애플, 삼성 같은 디지털 강자가 등장을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죠. 반면에 개인 컴퓨터 PC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판이 바뀌는 기회에서 누가 강자가 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을 따라 우리 같은 개인들은 또 자녀들은 스카웃이 되느냐 버려지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IT 빅테크 기업들 중 6개는 미국 기업이고 3개는 중국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그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은 영어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이지만 네이버 같은 한국어로 된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죠.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2위는 아마존, 3위는 애플, 4위는 구글, 5위는 페이스북, 이렇게 다 미국 기업들이고요. 6위부터는 알리바마 중국, 7위는 빈센트 중국, 8위는 바이두 중국, 그리고 9위 이베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두를 달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의 환경이 구축되면 그 지역 위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체계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새롭게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미래, 그때가 되면 늦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수출국 중에서 7위예요. 이 작은 한반도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GDP는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외교가 참 힘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고조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1세기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재산권입니다.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특허 출연을 많이 한 나라가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허 출연에 있어서 미국이 압도했지만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중국을 그렇게 잡으려 하는지 아시겠죠? 미국이 미래 산업을 중국에 빼앗기면 보안 문제도 있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0년 전인 1990년만 해도 중국은 수출국 10위 안에 들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는 수출국 7위로 올라왔고 2010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2위로 밀려났대. 완전히 자존심 상해 브로. 미래 시나리오 2021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리쇼어링,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도 리쇼어링 정책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특히 온라인 쇼핑과 게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자 지급 결제 서비스가 고도화했고 온라인 교육과 화상회의 도입으로 줌 같은 플랫폼 사용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경험하면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식한 사용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한국을 상징하던 집단주의 문화가 쇠퇴하고 개인주의로 가파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기존과 달리 비대면 보고와 대면 회의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재택근무 역시 효율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보고와 재택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이 개편화되고 고도화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회의의 편리성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들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폭넓게 사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회식 문화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유연 근무 제도가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죠. IMF는 1920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10월에는 중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했으나 미중 무역 분쟁 완화를 예측한 뒤 2020년 1월에는 다시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하면 서로 빅테크 산업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 죽이기를 계속할 겁니다. 2021년 내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과 산업 분쟁은 계속 지속될 거고요. 이제는 산업 내에서 플랫폼 그리고 기술 경쟁이 완전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은 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10위 안에 드는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아주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그냥 놔두면 미래 산업이 역전당할 수 있게 되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수석 전문 고문인 스티브 배너는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웨이를 죽이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보다 10배 더 중요한 일이다. 이제 세계 무역 분쟁은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 싸움과 특허 싸움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발표하는 특허 순위를 보면 2015년까지 AI 분야 특허 출연 1위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미국이었어요.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중국이 역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이 19개 특허를 차지하고 미국은 12개입니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기술은 얼굴 인식 기술이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허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미 얼굴 인식 특허는 중국이 세계에서 60%,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딥러닝 기술, AI 논문 점유율도 중국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고요? 북한에다 그만 갖다 바치고 빨리 이러한 인재 개발과 연구비 지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청와대 사람들, 책하고 논문 연구 좀 읽으세요, 제발. 이렇게 국제 경제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면 지금 당장은 내 삶에 큰 변화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각이 넓어지고 조금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다시 1999년에 제1은행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미국 M&A 기업에서 은행을 인수한 후에 경영진들이 미국인들로 바뀌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부서들 중에서 가까운 직원들에게 공부하라고 조언했고 1년 넘게 열심히 영어와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공부한 직원들은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고 미국인 행장님, 부행장님 앞에서 떨리지만 영어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생존했고 그 후에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 식습관의 절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복을 오래 유지하고 걷고 명상하면서 좋은 습관을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뇌 신경세포가 증가하고 독서와 자기개발과 새로운 분야의 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